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29일 오후 11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비트코인에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는지 함께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또 4개는 올라와 있어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갬블러 출신 모인 투자 회사가요, 디파이 투자를 위해 1.3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했대요. 일단은 그냥 누가 투자 조성을 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암호화폐 유튜버 875달러 상당의 BTC 채굴기 제작 영상 재개. 채굴기를 만드는 거를 영상을 찍었나봐요. 800달러 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거예요. 뉴욕 멜론은행 ETF 총괄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BTC ETF 연내승 가능성이 있다. 내용을 보면 ETF 글로벌 총괄이 2021년 말전에 BTC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뉴욕 멜론 은행은 자산 운용사와 기관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자산 운용사와 기관 클라이언트들이 현재 암호화폐 서비스에 엄청나게 수요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 상품의 관리를 위해 BTC ETF를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뉴욕 멜론은행의 ETF 총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ETF 8월 25일날 일단 미뤄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통과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게 터지면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불장 오는 겁니다. 아무튼 좀 기다려보죠. 많은 사람들이 ETF가 연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ETF가 되면은 뭐가 좋은지 모르시죠? 분명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ETF는요, 지수입니다. 지수. 실제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따라서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품 거래소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주식 상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업비트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입금을 하고 거기서 코인에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금융권에서 기존의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죠? 그만큼 저변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는 거,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ETF가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초강력 호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뉴스는요, 페이팔 뭔지 아시나요? 페이팔을 사용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페이팔을 자주 사용합니다. 페이팔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그 쇼핑몰에다가 내 그 카드 번호랑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팔을 통해서 한 번 걸쳐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보안에 신경을 쓴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결제해 주는 게 바로 페이팔이라는 이 서비스고요. 현재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페이팔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팔이 앞으로 뭐를 한다고요? 암호화폐 서비스를 한대. 어디서? 영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페이팔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인 결제 금융 서비스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서요, 사모펀드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래요. 미국 대형 수탁 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사모펀드를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요, 약 40조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수탁은행. 수탁은요, 돈을 맡아가지고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업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대형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뉴스들이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2017년, 2018년도에서는요,
이 한국, 뭐 일본, 중국을 떠나서요. 이런 식으로 대형 기관들, 대형 투자자들이요. 비트코인에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기존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생기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격이 올린 거는요.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아니에요. 그냥 채굴업자들, 예, 우리 짠챙이들이 예, 투자를 해서 가격 올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가 들어온 거예요. 예, 진짜 거물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코인시장에 돈을 싸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계속 누가 투자한다, 기관이 뭐를 펀딩을 받았다, 뭐 채굴기를 뭐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매일 들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요, 꿈도 못 꾸던 얘기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올 초에 2월달, 3월달에 가격이 크게 펌핑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 기사 하나 가지고 2월달, 3월달에 그 엄청난 펌핑이 나온 거예요. 그 기사 하나로.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너무나 호재들이 많다 보니.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호재들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2달간 상승세, 미국, 중국 채굴자 활동 재개 영향 뭐 하는데요. 네, 중국에는 많은 채굴업자들이 해외로 많이 이송을 했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채굴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러시아 쪽에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암호화폐 상속위한 서비스 개발 중이래요. 상속을 위한 서비스를 왜 만들어요? 네, 누군가가 상속을 한다는 얘기죠. 상속은 누가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한 암호화폐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이런 개발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뉴스 하나하나도 여러분 엄청난 호재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앞에 이런 내용들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꿈같은 얘기들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실제로 나오죠. 전세계 암호화폐 이용자 6월 말 기준 2.2억 명, 반년새 2배 증가, 이거예요. 지금 6개월 사이에 여러분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이용자가 6월 말 기준 2.2억 명 기록, 반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이용자는 6,500만 명에서 1억 도달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2월부터 5월까지요. 1억 6,600명에서 2억 300명이 늘어나, 거의 1억 명이 늘어납니다. 3개월 동안.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가 단기 불장이로 보는 거죠. 요때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 관련된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는 그 기사 하나 뜨고 나서부터 3개월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 지금 많이 물려 계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물려 계신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여기 가지고 있는 뭐 비트토렌트 도지 같은 거 물려 있다고 가격 떨어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 있는지 아세요? 올 3월달에 60원이었어요. 3월달에 60원. 여러분 3월달에 60원에서 3월달에 60원, 50원, 50원, 60원 하는 게 지금 200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몇 분들이 이런 데서 사셨기 때문에 떨어졌고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2월달, 3월달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다 수익 중입니다. 오브스도 막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브스도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10원, 13원이었어요. 10원, 13원. 근데 지금 80원 하고 있죠. 6, 7배 올라간 거예요, 이미요. 여기서 이게 보통 지금 2월달, 3월달이에요. 2월달, 3월달. 2, 3개월 동안에 올라갔다 이 짓을 한 거예요. 2, 3개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2, 3개월 동안 이 짓이 나왔는데 2, 3개월 뒤에 이 짓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또? 2,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 3개월 뒤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없으라고 법이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코인판에서는요 불가능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다음 뉴스 들어갈게요.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와요? 2천만 달러 3GB 투자 유치, 2,500만 달러 3A 투자 유치. 어디야?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만 하면요 계속 투자자가 들어와요. 이 돈이 되기 때문에 물량, 지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요. 그리고 미국 싱크테크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어야.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요 지금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암호화폐가 빠져 있대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집어넣어야 된다. 국가 간에 협약을 할 때도 암호화폐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이슈로.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일본에 계속 나와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이 뉴스 안에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일본이 계속 나와요. 계속 봅시다. 그리고 웨이신 1만여 개
그래서 5만 달러의 콜옵션이 등장했다. 최근 1,900개 이상의 BTC 5만 달러 콜옵션이 오픈됐다. 이는 5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콜옵션의 미처의 약정 증가는 시장 강세를 의미한다. 콜옵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콜옵션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양 받으려고 다들 줄 서시고 분양 청약 통장 만들고 하자. 분양 받으려고. 분양은 왜 받으려고 그래요? 분양이 되고 나면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분양가로 저렴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 받는 거예요. 콜옵션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사기 위해서 콜옵션 옵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리고 28일 어제죠. BTC 거래량 유출량이 57,000개로 올 들어 최대였다. 어저께 뉴스를 보면요. 입금됐다는 뉴스도 막 나오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금된 거 보지 말아라. 출금된 게 더 많다. 근데 출금됐다는 기사가 나중에 뜰 뿐이다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어저께 뭐라고 그래? 57,000개가 출금됐다고 하잖아요. 출금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거래소에서 물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동폭이 커지고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적어졌다는 소리예요. 수요는 많아지면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또 600만 달러 유치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유럽 투자 기금 투자 참여 1억 2.달러 조달 유럽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한다는 뭐 뉴스는요 그냥 뛰어넘을게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비트코인이 급등하지 4대 거래소 한국 거래소 하루에 5조 원이 늘어났대요. 5조에. 거래 대금이 하루에 5조 원 넘게 불어났다. 한동안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국내 거래소에서 5조 넘게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 파월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 BTC 시장의 호재 작용. 이것도 재밌어요. 파월이 연설할 때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매달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지금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발표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 발표 안 좋게 나오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래요? 이번에는요.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이 BTC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데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해지 형태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대체 가치 조정 수단으로 금이나 달러가 가격이 금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자 BTC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치.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투자 관련된 뉴스 계속 나와요. 또 일본 관련 뉴스 또 나오죠. 일본 금융 대기업 SBI가 4월에서 6월 암호화폐 사업 회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한 45억 엔으로 기록했다. 일본 쪽에서 계속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일본이요 여러분 암호화폐에서 엄청난 큰 손입니다. 부산시에서도요 가상자산 거래소 또 만든대. 시에서 만든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플 총괄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리플 오래전부터 중앙은행들과 소통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플은 오래전부터 각국 중앙은행들과 대화를 일어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리플렛의 거래 속도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자면 리플은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국가 간의 전자 송금 때 사용되는 게 리플입니다. 그래서 그 노드를요 통신 네트워크를 리플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이 지금 계속 이거를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CBDC 쉽게 말해서 디지털 화폐에 지금 다들 개발을 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죠. 요때 리플이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이 저변 네트워크를 우리가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현재 이거는 이제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이 서로 싸우고 있죠. 아무튼 리플 계속해서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 리플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리플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SEC와의 소송. 근데 SEC와의 소송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어느 순간 리플의 가격을 올릴 준비가 되면은 분명히 서로 협의했다 하는 기사가 뜰 겁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순간에 리플은요 엄청나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 8.2%, 세계 3위.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계속 채굴업체 관련된 기사들이 뜨죠. 전세계 1위는 중국이고요, 2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3위는 카자흐스탄이네요. 이런 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뭐 한다고 비트코인으로 담보로 해서 부동산을 융자해 준대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코인을 팔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비트코인 내가 팔지도 않고도 그냥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BTC가 가격이 상승한 거는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기관 투자자 매수가 주도했다고 얘기하죠. 이 업체는 암호화폐 전문 업체예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BTC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도한 것이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매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FTX 거래소의 경우 최근 6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9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기업 가치를 180억까지 치솟았다. 누가 투자했어요? 소프트뱅크, 폴 튜더 존스 일가, 그리고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 앨런 하워드 등 이런 유명 투자자들 어디에 투자했다고요? FTX에 투자했어요. FTX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라고 하고요. 바이낸스하고 맞짱 뜨고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뭐 떨어진다, 불안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하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하루 종일 봤잖아, 이거. 이 뉴스를 이제 한 달 내내 봐요. 어떤 기관이 투자하고 누가 투자하고 누가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를 한 달 내내 봐요. 똑같은 기사를 매일 봐요. 근데 투자하는 기관들만 달라져요. 근데 기관들이 투자했다고. 기관들이 얼마에 투자했는지 보이시잖아요. 평균 단가 44,000달러대 많이 투자를 했다고요. 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넥슨, 한국에선 넥슨, 카카오, 얘네들은 훨씬 더 비싸게 물려있죠. 얘네들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무식할까요? 훨씬 똑똑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 바로 기관애들이에요. 기관들이 좀 투자하고 있다고. 근데 뭐가 무섭냐는 거죠. 근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다들 투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똑똑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저도 똑똑하고 우리 모두는 똑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떨어진다, 도망차 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요, 머리가 크신 건가? 꾼치님처럼. 아무튼 그리고요, 뭐 다른 뉴스 특별한 거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뭐 다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그리고 뭐 볼만한 게 뭐 미국 상하위원 미 정부 지출 증가, 암호화폐 채택 가속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커지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저당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아질수록요, 암호화폐 가치는 커집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암호화폐가 갑자기 이렇게 반년 사이에 크게 커질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이 코로나19, 특히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졌고요.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